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네,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좀 자바스크립트가 쉽지가 않죠. 김영수 님이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이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아마 동영상을 들어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바로 프로젝트로 적용을 하려다가 일단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에 붙이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들을 좀 해주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HTML, CSS부터 이제 조금씩 프로젝트를 하나 마지막에 하나씩 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하나씩 다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제 종류를 정해야 돼요.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만들 거냐 반응형을 만들 거냐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가 이제 더블3 스쿨스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웹페이지를 먼저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서 저번에 로그인하고 이제 게시판 했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붙이거나 또는 API를 붙여가지고 뭐 또 지도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그냥 한번 만들어서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그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이게 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시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따라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지만 제가 jQuery부터는 간단하게 1시간은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이제 프로젝트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늘 테니까 계속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 객체 모델을 갈게요.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그냥 이 윈도우 창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정보들에 대한 집합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윈도우 창 있죠. 이 윈도우 창을 우리가 스크린 객체라고 해요. 윈도우의 사이즈라든지 윈도우의 뭐 폭과 높이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는 스크린 객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객체는 요 조그만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이는 빨간 거 보이시죠? 이 빨간 거는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창 하나 띄웠으면 그 창은 내비게이터가 되는 거죠. 창을 내가 또 하나 띄웠다 그러면 그것도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으로 또는 뭐 다음 화면 이런 것들이 히스토리 객체. 그다음에 주소를 썼을 때는 뭐 HTTP, 뭐 IP 들어가고 포트 넘버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로케이션 객체고 실질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뭐 이미지라든지 글자 같은 거. 이게 도큐먼트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브라우저 객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요. BOM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장은 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몰라도 되지만 요건 알아야죠. 윈도우 객체가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윈도우 객체가 있어요. 윈도우 객체가 있는데 그 윈도우 객체 안에서 얼럿이라든지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죠. 윈도우인데 예제 9번에 보면은 중간에 window.setTimer라는 게 있죠. 이 윈도우는 뭐냐면 이 운영체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안에 시간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왜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얼럿 창이라든지 아까 프롬프트 창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윈도우 객체 듣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바디 안에다가 온로드라는 걸 썼죠. 온로드라고 하는 이거 이벤트는 뒤쪽에 나오는데 화면을 띄우자마자 바로 호출하는 그러니까 메시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자마자 change e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을 하게 되면 이때 document.element by id 즉 fm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여기요.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컬러 값을 레드, 그린, 블루로 했다가 다시 0으로 바꿔서 또다시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setTimeOu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change ex라고 하는 것을 5초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5초마다 한 번씩. 자, 그럼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파란 색깔로 나와요. 파란 색깔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5초 있다가 0.5초 있다가 녹색, 다시 0.5초 있다가 빨간 색깔, 다시 지워지고 다시 또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되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다시 해볼까요? n의 값이 0이죠. n의 값이 0입니다. n의 값이 0이에요. 자, 내려왔어요. n의 값을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얼마? 1이 됐겠죠? 그리고 케이스 2예요. 케이스가 1이면 f.style.color를 레드. 아, 빨간 색깔이 먼저 시작하네요. 캡처를 제가 이렇게 떴는데 빨간색이 먼저 시작하겠죠. 빨간 색깔로 출력이 되고. 자, 브레이크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 다시 0.5초 있다가 change ex를 또 호출하겠죠. 그러면 n의 값은 얼마 증가했냐면 다시 2로 변했겠죠. 또 내려와서 스위치, n의 값이 2예요.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겠죠. 녹색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 계속 반복하겠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건 제가 이걸 보려고 했던 거였죠. 윈도우 객체요. 윈도우 객체. 근데 윈도우 객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냥 set, time, out부터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9번 가시죠. 자, 일단 윈도우 한번 생략 한번 해볼까요? 생략하시고요. 9번에서 오른쪽 버튼 오픈 위스 웹브라우저. 어때요? 0.5초마다 한 번씩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어디에 응용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작성을 한 다음에 어떤 브라우저를 갔더니만 화면이 이제 화면이 보이면서 계속 거기 아이콘들이 막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setTimeO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함수는 누구의 함수라고? 윈도우에 들어있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자체가 우리가 객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윈도우 객체.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있는 set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잠깐만 위로 올라가 볼게요. 로케이션 여기 보이시죠? 로케이션 객체. 이 로케이션 객체는 보통은 우리가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세로 고침 기억나시죠? 세로 고침. 화면을 한번 갱신시켜주고 싶으면 키보드 F5를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죠? 이 주소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엔터 치면 또 세로 고침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로케이션 객체예요. 브라우저에 있는 이 창 있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딱 쳐서 세로 고침한다. 그런 의미로 로케이션 객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려와 볼게요. 로케이션 리로드 하게 되면은 이게 세로 고침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엔터 또는 키보드 F5 이랬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리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set interval 언제마다? 10초,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갱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document.write를 쓸 거예요. 그리고 객체 중에서 이거 무슨 객체? 이거는 날짜 객체. 그쵸? 표준 객체잖아요. 표준 객체 중에 즉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그 날짜 객체를 가져다가 현재 시간, 분, 초를 가져다가 찍어주겠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가셔서요. 여기 set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니스 웹브라우저. 자, 실행을 했더니 현재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2시 10분 56초를 지나고 있네요. 안 변하죠? 자, 이거를 제가 싹 닫았다가 빼도 계속 56초에 머물러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블럭을 해제를 할게요.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웹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 1초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어요. 갱신되고 있거든요. 그쵸? 자, 이건 어디에 응용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만약에 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증권 사이트 같은 데서 쓰면 좋겠죠. 그래프를 한 10초나 30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화면을 한번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 로케이션 리로드라고 해서 새로 고침을 하는 겁니다. 인터벌. 그럴 때 응용하면 돼요. 자, 로케이션 객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로케이션 객체 몇 개, 윈도우 객체 몇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자바스크립트의 브라우즈 객체 모델이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서 객체 모델입니다. 돔입니다. 문서 객체 모델은요. 가장 채생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샵 도큐먼트로 되어 있어요. 문서로 되어 있고 그 밑에가 HTML이고 그 밑에가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 밑에는 이제 내가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할 거냐, 문서를 뭐 문자셋을 UTF 파일로 할 거냐 또는 EUCKR로 할 거냐 이런 거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브라우저 안에다가 맨 위에 제목에다가 뭐라고 쓸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타이틀 안에 뭘 집어넣냐면 텍스트를 집어넣죠. 자, 이런 거예요. 헤드가 있고 그 헤드 안에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연습 이렇게 썼다 이거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헤드 밑에 타이틀이 있는 건 맞죠? 이 연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요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샵 텍스트.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에 있는 값이 연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디도 마찬가지죠. 바디 밑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어요. div 태그나 h1 태그나 p 태그나 이렇게 있는데 h1 태그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h1만 쓰는 게 아니죠. h1 이렇게 써주고 h1에다가 헬로우를 썼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헬로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제목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p 태그도 p 태그 안에다 내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메타라든지 스타일은요. 그 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밑에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문서 객체 모델이고 구조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드의 부모는 HTML, 바디의 부모는 HTML, 그 다음에 헤드의 자식은 메타, 타이틀,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의 형제는 타이틀, 메타, 또 div 태그의 자식은 h1p, p의 형제는 h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그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서 객체 모델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선택자가 있습니다. 선택자에서 그런 아이디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헤드나 타이틀 또는 div 태그나 h1, p 태그 안에 뭐를 주냐면은 id 값이나 또는 네임 값이나 또는 태그명들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어떤 아이디에 어떤 값을 처리할 거냐를 할 때 보통 get element by id나 또는 get elements by name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겠죠. 태그의 id 속성에 아이디와 일치하는 객체들만 가져와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네임 속성이 같은 경우, 세 번째 거는 태그명이 일치하는 경우.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첫 번째 거, get element by id.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by name, by tag nam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돔객체를 만드는 이제 메서드예요. 돔객체를 만드는 메서드는 create element라든지 또는 create text node라든지 자식 노드 삭제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메타의 형제는 타이틀 스타일, 그 다음에 div의 자식은 h1 key. 요거는 또 따로 있어요. 선택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빼서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뺐는데, 혹시 이 다른 이제 동영상이나 다른 데서 있으면 한 번 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쓸 일은 아니니까 있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죠. 사실은 돔이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get element by id를 갖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get element by id를 갖고. 자, 이 예제 11번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input 태그에다가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요. 텍스트의 아이디는 txt를 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div 태그의 아이디는 view1이나 view2를 줬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id view1과 view2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버튼 두 개를 만들고 첫 번째 출력 1이라는 걸 클릭했다면 어디로 가냐면은 프로세스 1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값을 받기 위해서 o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document.getElementById txt 누구냐면은 이 자리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요. 여기죠. 요게 t, x, t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을 가져다가 ob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view1에다가 innerText라는 이름으로 view1을 ob를 집어넣었죠. 근데 innerText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입력했던 내용을 단순히 그냥 글자로 취급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출력2를 한번 보세요. 출력2를 누르면은 출력2는 똑같아요. txt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밸류에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inner html, 즉 당신들이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에 따라 출력하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스팸 태그에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으니까 빨간 색깔의 헬로우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랑 두 개만 좀 봐주세요. inner 텍스트나 inner html. 자, 데이터를 갖고 오기는 해요. 버튼을 클릭할 때 갖고 오지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할 것이냐 아니면 명령어에 의해서 출력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inner html, inner text고요. 요게 자바스크립트에서 90% 이상을 차지해요. 90% 이상을. 이걸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11번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이게 다예요. 실제 개발에서는 거의. 자, 되셨죠? 자, 요건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11번이에요.
창이 갑자기 닫혀가지고 잠시만요. 잠깐 켜지는 동안에 다음 거 한번 보죠. 두 번째 12번 예제는 그 노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거를 한번 만들었죠. 노드 추가를 누르면은요, 맨 처음에 출력이 됐을 때는 HTML하고 CSS가 나와요. 여기요. HTML과 CSS가 출력이 되죠.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노드 추가를 해요. 노드 추가를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즉 CSS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노드 삽입을 하게 되면 HTML 앞에 삽입이 되고요. 삭제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지겠죠. 네, 그런 건데, 자, 일단 요건 좀 이따 보고요.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게요. 11번이에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냥 아무거나 막 제가 찍어 볼게요. 막 찍었어. 찍고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1이나 출력 2가 출력이 되는데, 출력 1은 제대로 출력되지만 출력 2는 반응을 안 보이죠. 왜냐면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p태그를 한번 해보죠. p태그 컬러는 레드, p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누르면 자, 그대로 문서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출력 2를 누르면 p태그에 들어있는 명령어대로 헬로우는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세미콜론을 붙이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를 한번 더 추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출력 1은 그대로 나오죠. 출력 2는 좀 진하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 명령대로 나오는 게 inner HTML. 그대로 문서처럼 나오는 게 inner text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12번 가볼게요. 12번은 요거는 한번 분석을 한번 잘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HTML하고 CSS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 실행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노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 추가는 append 노드니까 첫 번째 거겠죠. get element by id 타겟이에요. 타겟에 li를 새로 하나 만들겠대요. 즉 우리가 li라고 하는 건 태그잖아요. 태그고 다른 말로는 또 요소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li라는 요소를 만들어서 어디에 추가할 거냐면은 거기에다가 문서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자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 li를 만들고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두 개를 만든 다음에 append child 텍스트 만들어 놓은 거를 추가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append child 하게 되면은요. 맨 마지막에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만들어서 밑에다 넣겠다. 또 클릭 이렇게요. 자, 노드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노드 삽입은 역시 타겟 앞에다가 만들 건데 li를 만들 거래요. 거기다가 jQuery를 입힐 거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넣을 건데 어디 넣을 거냐면 타겟, first child, 즉 HTML이 최상위,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그 앞에다 넣겠대요. 그래서 클릭하면 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삭제. 다 지워지겠죠? 자, 요건 어디에 사용하느냐? 요거는 보통 이렇게 li라는 태그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런 게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홈쇼핑에서 뭔가를 사고 싶은데 추가, 여기다 추가를 딱 눌러요. 버튼을 만들어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하고 또 여기 추가 버튼이 뜨겠죠? 또 추가를 하면 여기 또 추가가 또 뜨죠.
뭐 홈쇼핑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그 관공서에서 가족을 입력을 하고 싶은 거야. 이름, 이름, 이름. 근데 처음엔 기본적으로 3명이 있어. 우리 가족은 뭐 우리 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남편 이렇게 쓰고 쭉 써야 되는데 모자라.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또 하나 나와서 또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추가 버튼 누르면 또 추가해서 또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엔 핵가족이니까 한 3개 정도까지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한 10명 되는 거예요. 10명을 만들려면 어떻게 계속 추가 해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인풋 태그를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실 때 많이 쓰고요. 지금 연습 삼아 이제 이런 거 만들었죠. 자,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이제 이벤트 모델.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온클릭 기억하세요? 온클릭? 버튼을 클릭했더니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는 걸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클릭 또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키를 누르면은 키 다운, 손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 키 업, 마우스를 움직이면 온 마우스 무브, 그 다음에 온 마우스 클릭, 온 마우스 엔터 이런 식으로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감지를 해서 해당하는 함수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속성과 해당하는 함수랑 연결해 주는 걸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뭔가 동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동작이 함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결하는 애가 바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요. 버튼 클릭했더니 메시지 창이 떠요. 그리고 안녕이라고 출력이 돼요. 중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란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과 같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벤트 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우선 마우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폼 이벤트, 유저 인터페이스 이벤트, 드래그 이벤트, 터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마우스 이벤트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봤던 거 온 클릭이요. 마우스가 요소를 클릭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업이에요. 마우스를 요소에 놓았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마우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마우스 업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클릭까지 했어. 그러면 마우스 다운이겠죠. 누를 때니까. 또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 마우스 무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처리하고 싶을 때 이런 이벤트들하고 연결해서 함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인데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딱 눌렀다가 손을 뗄 때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하죠. 키 다운과 키 업. 그리고 키보드를 막 눌러. 그러면 키 프레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폼에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보셨죠? 어디서 봤느냐면 9번에서 봤어요. 여기요. 온로드. EX 9번에서. 처음에 실행하자마자 발생하자마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0.5초마다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실행하자마자 누구를 호출했어야 되냐면 change ex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시작과 동시에 change ex를 호출해 달라. 온로드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온로드. 페이지가 로드가 완료가 되면 제일 먼저 호출해주는 이벤트 로드 함수고요.
연결해주는 함수 이벤트는 온로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터치 이벤트랑 드래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래그 이벤트는요, 뒤쪽에 이제 우리가 그 HTML API를 할 건데, HTML API에 보면은 이제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을 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 드래그 이벤트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한 번만 읽어주시고 넘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벤트랑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4가지인데 두 개씩 나눠서 하나는 레벨 0랑 그 다음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1이고 레벨 2예요. 레벨 1은요. 인라인 이벤트 모델, 고전 이벤트 모델, 예전에 나왔던 이벤트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벤트 모델하고 표준 모델하고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인라인 이벤트 모델과 고전 이벤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이벤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벤트를 하나밖에 연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하나에 어떤 발생되는 이벤트를 하나밖에 연결을 못한다는 뜻인데요. 레벨 2에서는 하나 이벤트에 여러 개의 리스너를 연결해서 사용자가 몇 번씩 연결하지 않아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쫙 연결돼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2예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벤트 모델은요.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고요.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인라인, 고전, 표준 이벤트 모델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인라인 모델부터 한번 가볼게요. 봤던 거죠, 뭐. 지금까지 썼던 거. A값하고 B값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A를 가져오고 B를 가져와서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플러스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1로 보냈어요.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 함수 좀 봐주세요. 펑션 플러스 펑크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예, 이거요. 이게 인라인 이벤트 모델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 만들어지기는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파스인트와 파스인트가 있죠. 입력된 값이 15예요. 또 10이고요. 그 값들을 어디다 보냈냐면은 여기에 frm.a.값 밸류 값을 가져다가 파스인트 숫자로 변환시켰죠. 변환시키고 b의 값도 변환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frm.rs.value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문자 10을 숫자 10으로 변환시켜 준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는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 모델에서는 이 온클릭을 눌렀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한다.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함수에도 연결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밖에 연결 못 한다는 거죠. 파스인트하고 동일한 게요. 넘버라는 이거 함수예요. 이 함수도 파스랑 동일하니까 그냥 같이 동시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숫자로 변환시킬 일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파스인트나 넘버로 작성하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인라인 모델이에요. 인라인 모델은 역시 우리가 스위치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화면을 보면은 초간단 계산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앞에는 숫자를 입력하고 뒤에도 숫자를 입력을 해요. 중간에는 뭘 썼냐면은 셀렉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산자를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on process라고 하는 함수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on process 역시 인라인 모델인데요. process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값을 가져와요. x
id가 x, id가 y예요. get element by id x 값을 가져다가 숫자로 바꿔요. parseInt. 다시 y 값을 가져다가 숫자로 바꿔요. 그래야 연산이 가능하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parseInt를 해서 숫자로 바꾸지 않으면 두 수가 연산이 안 됩니다. 그죠? 더하기라든지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요. x값하고 y값을 가져다가 수치를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뭘 갖고 오냐면 연산자를 갖고 와야죠. 밸류 값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5랑 더하기랑 20을 선택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들어올 때 분명히 값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15라는 값이 들어올 거고 20이라는 값이 들어올 거고 플러스가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자, 그럴 때 이 15라는 거를 수치로 변환시켜야 되고 20이라는 거 수치로 변환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옵션에다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로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이면은 두 개를 더하고 빼면은 빼고 곱하면 곱하고 나누면 나누는 거예요.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이너 텍스트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에다 뭐 색상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스타일시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스타일시트 없이 그냥 결과값을 출력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역시 간단한 인라인 이벤트 모델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됐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고전 이벤트 모델이에요. 고전 이벤트 모델도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건데 이런 거죠. 자, 클릭이란 버튼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아니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클릭은요. 클릭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로 가냐면 window.onload 윈도우 객체네요. 펑션 btn의 값을 가져와요. 그리고 onClick 펑션을 한 다음에 얼럿창을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상에 클릭 1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요. 직접 어떻게 onClick에다가 얼럿을 띄워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한번 설명할게요. 39번 한번 가시죠. 39번 아니 15번 한번 가겠습니다. 15번 15번에 웹브라우저를 띄워주시면은요. 자, 첫 번째 거 클릭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클릭 1을 눌러보세요. 실행 안 되죠. 자, 두 번째 거예요. 클릭 2예요. 클릭 2를 눌러요. 화면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클릭 2를 눌러보세요. 또 나오죠? 또 클릭 2. 또 나오죠? 클릭 2. 자, 첫 번째 거는 왜 안 되냐면 btn onClick 펑션 첫 번째 클릭 1을 눌렀다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클릭 1이라고 찍어주고 난 다음에 온로드를 눌러줬어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 번만 클릭 닫고 클릭 자, 이번엔 여러 번 실행이 가능하죠. 자, btn1이 onClick 널 값인 경우에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를 통으로 묶어가지고선 처리한 걸 우리가 고전 이벤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아직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이벤트 모델.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거로 가볼게요. 표준 이벤트 모델이에요. 표준 이벤트 모델은 중간에 보시면은 add window listener가 있고요. remove window add event listener가 있고요. remove event listener가 있죠. 요게 add event listener가요.
요게 표준 이벤트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우는 거거든요. 자,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스크립트를 위쪽에 사용해도 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결론은 안 된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이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16번 가볼게요. 16번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은 이 오렌지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은 좌표값이 나오는데요. 바꿔서 나가볼게요. 전혀 안 움직이죠. 다시 오렌지 박스로 들어가면 움직이죠. 정지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밖에 나가도 안에 나가도 좌표값이 이동하지 않죠? 시작, 정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코드를 보면은 아이디는 박스로 주고 온클릭을 add 이벤트 핸들러하고 연결을 했어요. 여기에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remove 이벤트 핸들러는 정지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클릭에 add 이벤트 핸들러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디 박스라는 곳에 add 이벤트 리스너 마우스 무브를 연결을 하겠죠. 즉 뭐냐면은 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화면상에 요만큼이 박스예요. 요만큼이 박스거든요. 그렇죠? 저 위에 그 스타일시트로다가 이만큼 박스로 정했어요. 이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누가 호출된대요? 이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한 번 더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이제 my function이 호출이 되면은 데모라고 하는 위치, 여기가 데모예요. 여기가 데모라는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x좌표랑 y좌표랑 가져다 쓸 건데 event.x 이 박스 안에서의 좌표 값들을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그 x값하고 y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죠.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remove 핸들러가 호출이 되겠죠. 역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마우스 무브를 정지시켜주는 거예요. 정지시켜주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글자가 찍히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add 이벤트 핸들러고요. add 이벤트 핸들러도 요즘에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정규 표현식하고 이제 제이슨인데 제이슨과 정규 표현식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jQuery 할 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왜 얘가 중요하냐면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 달라요. 우리는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솔라리스라는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PH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JSP를 사용하거나 PHP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사람은 오라클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MySQL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선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분명히 코드 변환이라는 게 필요한데 글자가 깨지거나 무겁거나 코드가 안 맞아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을 굉장히 가볍고 경량화시켜서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게 자유롭게 되자라고 만든 취지가 이제 제이슨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겠죠. 그 제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은 이런 거죠.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꼭
그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비밀번호는 뭐 반드시 특수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어떤 비밀번호는 반드시 대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6글자 이상이어야 되고 12글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쓸 때 그런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맞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군가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규 표현식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때문에 정규 표현식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요즘에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A라는 사이트는 아이디를 만드는 규칙이 있고 또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 B라는 사이트도 아이디를 만드는 규칙과 뭐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 근데 이 두 사이트가 동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아이디만 해도 한 서너 너덟 개가 되고 비밀번호도 다 틀린 거죠. 원치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아이디도 생각이 안 나,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갖고 있고요. 비밀번호는 더 많죠. 근데 한참 동안 안 썼다가 다시 그 사이트 들어가면 비밀번호나 아이디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보안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개발자 입장에서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이슨 한번 가볼까요? 제이슨은 저중량 데이터들을 교환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끼리 서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객체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있는 이름이 있고 값이 있고 이름 있고 값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름과 값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또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게 객체 형식이고요. 이런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럴 때는 이걸 배열로 만들어주는데 앞뒤에다가 대괄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은 객체명, 분명히 객체가 있겠죠. 객체명, 점 찍고 이름을 쓰게 되면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객체명, 대괄호, 콤마, 이중 단일 따옴표, 이름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EMP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서. 근데 EMP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name, age, tell, address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앞에 있는 이름은 name이고 값은 민들레, 이름은 age이고 값은 25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EMP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EMP에 있는 객체의 값을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EMP 점 찍고 name이라고 써도 되고요. EMP 점 찍고 age 아니면 EMP 아까 제가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EMP 점 찍고 tell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EMP tell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방식. 이 방식은 배열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 방법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방식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드를 보면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꺼내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배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배열은 배열이 아니구나. 응용이네요, 응용. 착각을 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서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로그인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어떤 웹사이트 내가 들어갔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더니 아이디 패스워드 상관없이 나의 닉네임과 내가 그동안 쌓았던 포인트 점수가 몇 점인지를 표시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가 넣는데 출력들과는 홍길동과 125점이라는 1250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점수와 이름은 어디 들어있다?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객체. 자, 한번 코드 한번 볼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했더니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죠. 자,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함수, 로그인이라는 함수로 가요. 그래서 아이디에 입력한 ABCD를 가져와요. 즉 A라는 변수에는 A, B, C, D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 2, 3, 4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f문으로 물어보겠죠.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봐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은 inner HTML로 문장을 만들어주죠. 이름, 포인트를 넣어서 누구누구님이 입장했다. 현재 포인트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만약에 틀리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디에 응용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먼 나라 얘기긴 한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DB가. DB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포인트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요. 이 오라클 서버예요. 또는 DB 서버, 다른 DB 서버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단하고 이제 연결을 시켰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가져오면 절대로 여기 파싱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에다가 PHP라든지 또는 ASP라든지 또는 JSP라고 하는 중간 단, 즉 백엔드 단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백엔드 단을 집어넣으면 서버에서 백엔드 단으로 가져와요.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여기서 뭘로 만들어주냐면 JSON으로 만들어줘요. JSON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프론트엔드 단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10명이 있으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10명이 갖고 왔으니까 비교해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족하면 해당하는 이름과 포인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DB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뭐 PHP나 ASP, JSP 같은 백엔드 단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봤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는 거죠. 서버에서 데이터를 중간 단으로 가져와서 중간 단에서 JSON을 바꿔서 JSON이 뿌려주면 받아가지고 루핑 돌려서 찾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JSON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운영체제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프로그램의 구애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정규 표현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팝업창 띄워가지고 화면 전환하는 그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3시 5분에 뵙겠습니다.